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1월 8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제 삼성전자 잠재 실적이 나오는 거죠. 원래 이제 결산을 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먼저 이제 툭툭 저기 그 잠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 사이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발표를 하고 LG전자는 이제 오후에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은 LG전자가 먼저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결국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스타트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과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실적들이 나오느냐, 그것이 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낙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수출도 별로 좋지 않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4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아마 AI 쪽으로 관심들이 다 몰릴 거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AI와 로봇의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얼마나 따라잡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앞서가는 쪽은 뭐 워낙 앞서갔고 우리는 사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 AI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헛짓거리 한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들 IPO 한다고 정신이 없었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쇼핑몰 한다고 정신이 없었었고 또 이런 애들이 다 정치 바람을 타고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4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좀 보도록 하죠.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 올랐고요. 외국인이 1,700억을 순매수했는데 요즘에 막판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좀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 투자들이 4,356억을 순매도 했고요. 환율은 60전 올라가지고 1,316원에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이고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수급부터 보도록 하죠. 수급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1,700억 순매수. 아직도 외국인은 매도를 한다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또 혼조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시간대별로 보면은 막판에 팍 튀어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렇죠? 팍 튀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고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전자를 순매수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운수창고나 금융업종 괜찮고요. 제약주들도 아마 연초가 되면 JP모건 헬스케어 저기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업종별로 나와 있는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좀 늘어지네요. 그렇죠? 이격이 생겼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20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120일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지 주가 하락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봉 이제는 뭐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월봉은 또 제반 저기 이평선들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움직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면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일단 그 AI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기대들이 있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 LG 디스플레이, 삼성 SDS, 넷마블, 코스모신 소재 이런 것들 올라왔고요. 밀리는 것은 한진칼, CJ 제일제당, 셀트리온, SK 아이테크놀로지,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 밀려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신성 델타테크 이거 초전도 아닌데, 그렇죠? 상온 초전도 아닌데 계속 붙여먹네요. 뭔가 좀 기사가 나오고 작전이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노믹트리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파두 동국제인 것도 올라왔고요. 밀리는 것은 카페24나 셀트리온 제약 가온 칩스 이런 거 밀려 있네요.
자, 테마주들 보면은 보안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 보안 솔루션, 모바일 솔루션 이런 것들 뭐 좀 기술적으로 작은 것들이 움직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은 지금 뭐 저기 이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수급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은 밀리고 그리고 공급 쪽이 타이트해지면 올라가고 이제 그 정도 움직임을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조금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2분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될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율 뭐 다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만기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이렇게 되면 뭐 뭡니까 이제 풋 매도 포지션 이 정도 되겠네요. 금융 투자는 풋 매수 그리고 개인들도 풋 매도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 투자가 이제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뉴스들 몇 개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하락했다. 거래 대금이 한 달 반 만에 최저다. 이건 좋지 않은 거죠. 왜냐면 거래는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에너지가 이제 소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또 신기록이 나왔다. 사상 최대 연매출 84조 원. 근데 이제 매출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저기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LG전자가 지난해 연매출 84조 2,800억 원을 기록했고 2021년 처음으로 70조 원 돌파하고 2020년에 80조를 넘어선 다음에 3년 연속 갈아치고 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모바일 부분을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전장 부분 올라오고 하면서 아마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LG전자 4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전당 실적은 매출 23조 1,567억 원, 영업이익 3,125억 원 이렇게 돼 있고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매출은 5.9%, 영업이익은 350.9% 증가했다.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온 걸로 봐야 되겠죠. 제품 중심의 사업 구조를 컨텐츠와 서비스 등으로 다변하는 등 사업 모델을 확신한 것이 견조한 수익 확보로 이어졌다. 특히 전장, 전장 쪽이 먹어준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들어있는 삼성전자. 이게 이제 내일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냐 샥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수출이 늘긴 했지만 중국에서 깎아먹은 것을 어떻게 벌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오는 9일이면 내일이잖아요. 시작 발표를 앞두고 증권가의 전망이 엇갈린다. 기대치를 우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동시에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실적에 따른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실적 개선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중장기 실적 개선 전망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F1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0.15% 감소한 70조 3,600억 원, 영업이익은 13.05% 감소한 3조 7천억 원대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제 70조, 그 다음에 3조 7천,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으면 되겠죠. 실적 개선 추세라는 증권사의 전망은 공통적이지만 4분기 실적에 비해서는 다소 시각이 엇갈린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된 추세라고 계속 이야기해줘야지 삼성전자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게 되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죠. SK증권은 3조 7천이 아니고 3조 3천, 3조 3천. 그러니까 이제
3조 3천에서 4조 5천까지 보고 있고 평균으로 3조 7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이제 뭐 내일 아침이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내일 아침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CES를 계속 봐야 되겠죠. CES 라이브 AI에 빠진 삼성, LG, SK 올해 화두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LG전자, SK, 현대차 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9일부터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4 참가 체계를 마쳤다. AI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물론이고 각 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 2024의 모두를 위한 AI for All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면서 AI 시대를 여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고객의 미래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Reinvent Your Future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됐고, SK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 감축과 AI 기술을 공격했던 방침,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이번에 CES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해서 그룹 사업 전반을 망라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은 아마 올해는 AI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옵티머스 젠 2 같은 경우가 나왔고, 이건 이제 AI하고 로봇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뭐 은행에 상담 같은 경우에도 AI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200명이 넘는 고객센터 직원들을 전부 다 줄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 걸 느끼게 되고, 문제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을 떠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기를 고대해야 되는, 저야 뭐 이제 올해 이제 환갑 넘고 이렇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경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일단 연말에 지나치게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지금 위태위태하죠. 지금 뭐 태용 같은 경우에도 버티다가, 태용은 결국은 지금 이제 계속 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공자금 넣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기 정부에서는 안 넣겠다고 하는데 그 새끼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4월 총선까지는 맞겠죠.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움직이진 않고 실적들이 나오니까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해서 어느 쪽으로 실적이 좋아지는지를, 대부분 다 안 좋아질 텐데 어느 쪽이 좋아지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